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가위를 보내며 오전 동안 기상 준비를 했다. 12시쯤에 집에서 나왔다. 오후 1시 발 KTX 열차였다. 서부역에 도착해서 캐리어와 짐가방을 들고 승차를 했다. 좌석은 창가 좌석만 허용이 되었다. 열차 칸마저 달라 내외는 각자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예전의 부하 직원을 만났다. 이제는 상호금융부의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채비를 해서 내려가는 중인 듯 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홀로 기상하는 길이었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쯤에 N급으로의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가 끝나면 5년을 남기게 된다고 했다. 자식이 중학교 2년, 초등학교 4년이었는데 정년을 할 때쯤이면 중학교 3년쯤 된다는 얘기였다. 한 번씩은 처갓집에 있는 철원에 다녀오기도 한다고 했다. 고향은 보성이라 워낙 먼 것이다 보니 한 번씩 내왕하기도 쉽지 않은 듯 했다. 빠른 친구들은 이미 N급으로 승진해서 지부장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잠시 선체로 이야기를 나누다 열차 시간이 되어 작별을 구하고 말았다. 명함을 한 장 주었다. 동대구역을 지날 때쯤에 모친께 전화를 드렸다. 부산역에 내려서 택시로 이동했다. 날씨는 쾌청했다. 비가 내린 후였기에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전형적인 가을날씨다 왔다. 집에 도착하여 부친께 큰절을 올리고 회를 구하러 나갔다. 언덕을 넘어 운현동 쪽에 다무아란 횟집이 한 곳 있었다. 주문을 하고 30분쯤 기다린 후 농어회 2kg와 붕장어 1kg를 포장했다. 기갓길에 슈퍼에 들러 순물꾸러미 4박스도 샀다. 재난지원금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착오였다.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막내 동생도 재수씨의 병고로 인해 내일쯤 온다는 연락이 있었다. 내일에는 편안하게 제사를 모시러 큰댁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에 부른다. 아내가 장만한 음식들로 풍성해 보였다. 모친과 부친은 그런대로 건강해 보였다. 도우미 여사님의 조력이 큰 힘이 되는 듯 여겨졌다. 부친의 무릎은 뜸으로 어느 정도 통증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2년 만의 기생이었다. 역병으로 인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탓이었다. 군에 간 조카의 전화도 있었다. 여러가지 식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근황을 이것저것 전했다. 모친은 앞들에 귤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서너 개의 귤도 달렸다. 도우미 여사의 활약 탓인지 집도 깨끗하고 정갈해 보였다. 모친도 얼만큼 기동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 예전 같지 않았다. 80대 노인이시니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작년에 척추 수술을 하신 후 계속 요양을 하시고 회복을 하셔서 오늘의 이런 셈이었다. 제대로 운신하고 기동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할 일이었다. 부친도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서의 인공관절로의 수술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뜸으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형국이었다. 한가위 날이다. 아침에 막내 동생의 인력이 있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재수씨의 상태가 좋지 못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로 집으로의 방문은 어렵게 된 듯 했다. 우리네만 택시를 타고 큰 집에 제사를 모시러 갔다. 사촌 동생네는 식구들만 있었다. 제수를 준비하고 차례를 올렸다. 예전에는 제사를 모시는 이들도 많아 거실이 가득 찰 정도였는데 이제는 모두들 각자 제사를 모시게 된 이후로는 제사도 간소해진 셈이었다. 아내도 영전 소식을 전하고 제사를 지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고향 소식도 좀 들어볼 수 있었다. 제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던 때에 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택시를 타고 오던 길에 폭우를 만났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 대략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간신히 집 앞에 정차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중식을 한 후 채비를 해서 부산역으로 갔다. 여기에 도착하니 또다시 비가 내렸다. 이번에 상경하는 열차는 새마로였다.
2시 33분벌이었는데 도착 시간은 오후 7시 19분이었다. 중간에 차창 밖의 풍경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열차 이용은 피로를 몰고 왔다. 좌석이나 여유공간 등은 KTX보다 편했지만 소요시간이 문제였다. 4시간 50분이 걸린 것이다. KTX보다 2시간이 더 소요되는 셈이었다. 서울역으로 빠져나와 집사람이 카카오 택시로 호출해 귀가했다. 작은 아들은 치킨을 시켜서 먹은 듯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무침께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드렸다. 명절 연휴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동생네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모임 인원 제한도 8명이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부산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부동산 경기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보름달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런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고 BTS의 동행도 이루어졌다. 100만 명의 접속이 잇따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여동생과의 교우도 없었다. 내년까지 부모님이 모두 건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양육 이틀간 부모님만 뵙고 제사만 모시고 온 셈이었지만 그래도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뜻깊은 명절이었다고 자해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보인다.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위안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이야 경제적 궁핍감이 다 해소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대규모로 기성하고 전쟁이다시피 치열했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난 듯 여겨지기도 한다. 농경시대의 문화이고 전통이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름다운 명절 문화는 계속 유지 발전시켜가야 하리라.